진짜 제일 떨리는데 어떡하지? 이 야살스러운 10년 동안 만나는 여자를 다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 네. 이런 키워드가 소연 씨한테 있다고 했는데. 네. 아니 제가 그 뮤지컬을 한 지 지금 20년 감독님 옆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20년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뮤지컬을 처음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잠깐 쉬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끝일 수도 있겠구나. 배우로서 다시 아이를 낳고 잠깐 쉬었을 아이를 때. 가졌을 때. 아이를 가졌을 쉬었을 때. 그리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대에 다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 캐스팅이 안 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했을 때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준호 씨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준호 씨는 첫 상대역이 저였고 데뷔하자마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니 지금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크리스틴이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배역으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내가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만나는 여자를 다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착각하면 정말 안 된다. 되게 현실적으로 네, 얘기했다. 네가 사랑하는 거는 그 배역일 수 배역을 있지. 나를 사랑하는지 네. 다시 생각해봐라. 네.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육아를 할 테니까 먼저 복귀를 하라고. 이래서 거의 2, 3년을 좀 많이 쉬었어요 준호 씨가.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랬어요. 아 진짜 놀라운 사랑의 힘이다. 저는 사실은 이 남녀간의 사랑에는 언제나 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 놀랍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고마운 것 같아. 그때 만약에 바로 복귀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얘기가 사실이에요. 두 분은 어떤 이렇게 가사 도우미 분을 안 쓰고 직접 다 이제 청소도 하고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준호 씨가 미역국 끓여줬어요. 아이가 병원에서 낳았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난 게 아니니까 처음 오는 곳이 집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준호 씨가. 근데 그 말은 되게 의미가 있고 멋있네요. 네, 소신이 그래서, 있고. 근데 뭐 좀 힘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주한이가 몇 살이죠? 지금 10살이요. 10살이면 어떠세요? 이제는 조금 편해지셨어요, 두 분 다? 힘들 때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독님. 저는 왜 여쭤보냐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먼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엄마 아빠 나갔다 와 그냥 우리끼리 집에 있을게 하는 순간에 다 클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 애들이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을 테니까 나갔다 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있는 것도 싫어한다? 그 좀 더 지나면 그건 좀 엄마 싫은데. 안 들어올 거야? 이러고 이제 친구들 불러서 놀고 이상하다. 그럼 어저께 2시 반 전에 올 거야? 후에 올 거야? 이게 그거였나 보다. 자기 2시 반보다는 자기 늦게 맘대로 와라.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런 순간에 이제 점점 좀 멀어지. 슬픈데요? 그때는 사실 뮤지컬을 너무 몰랐고 오디션장에서도 너무 그냥 떨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되게 다르게 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오디션 참가자들은 막 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무지했으니까요. 그냥 선무당이 사라졌는 그래서 개념. 뭐 사실 땡크오미도 준비해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전날 연락을 추천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미안하지만 오페라랑 노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너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정말. 근데 나중에 오디션에 합격하고 나서 막 기사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갑자기 너무 떨리고 걱정되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연습실에 불 켜고 들어가고 불 끄고 나오고 이랬었어요. 처음에 캐스팅 공개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메인 크리스틴 언니가 계셨고 저는 얼터네티브라고 일주일에 8번 공연 중에 3번만 하고 5번은 언니가 하시고. 보통 뭐 회차가 조금 작죠. 메인 캐스터보다. 회차도 작고 저는 연습도 거의 못해요. 왜냐면 철저히 메인을 위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레스 리허설도 한 번밖에 못했고. 맞아. 서러웠지. 네, 너무 서러웠지. 근데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면 뮤지컬도 처음 해보고 마이크를 달고 노래하는 것도 못 해봤고 발레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메인 분들끼리 따로 연습을 하시고 맞아. 저는 이제 다른 이렇게 단체씬 연습할 때 크리스틴이 필요하면 거기 항상 가 있고 이러니까 막상 중요한 넘버들의 연습이 너무 부족했어. 얼마나 서러웠을까. 근데 이제 좀 너무 걱정됐죠. 근데 그게 룰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중반쯤에 김소연 도대체 누구야? 약간 이런 이슈가 됐죠. 물론 우리 이혜경 씨도 너무 네, 잘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죠. 그때 당시에 오페라 유령은 그 오페라 유령의 네임밸류 때문에 네. 오늘의 캐스트를 공개를 안 공개 했죠. 안 했었어. 마치 우리 작품을 보러 온 관객들한테 우리 작품 보러 왔지 김소연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어떤 위상이 있었죠. 맞아요. 그거 진짜.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그 참 그쵸. 처절한 장면 제 있었죠. 초연 때 초연 이제 때. 많은 배우 스태프분들이 꼽는 마리 앙토네트 초연의 힘듦은 넘어갈 수 힘들었습니다. 넘을 수 없, 이길 수 없다. 이거 얘기하면 우리 밤새 그치? 네, 3부 해야죠 우리. 굉장히 캐릭터의 공감을 해야죠.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재판신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멜로디가 없잖아요, 감독님. 근데 그 가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엄마들이 느끼기에 감독님과 제가 느끼기에 약간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독님이랑 우리 앉아서 앉아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 엄마라면 어떤 느낌일까? 소연이가 그 소연 배우님이 그 부분을 정말 절절하게 불러주시죠. 엄마가 미안해. 네. 막 이런저런 단어들을 막 썼잖아요. 맞아, 감독님이랑 맞아, 저랑. 맞아. 그러면서 막 감독님이 난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 막 이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감독님 이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왜 힘들었냐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썰을 풀자면 이미 원작이 되었던 작품인데 맞아요. 한국으로 오면서 제목도 바뀌고 맞아요. 넘버들도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리뉴얼을 해야 되는 맞아. 그 굉장히 많은 잘 만들고 싶은 사공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그 작품을 딱 노래랑 대본을 받고 열흘 만에 런스루 한 거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었죠. 일단 저희한테는 독특한 경험이었고 맞아요. 결국은 뭐 좋은 결과물을 그러니까요. 이끌어냈고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쵸.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공연이 또 그래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연 씨랑 같이 공연을 하다가 재판 장면부터 시작하면 가슴이 절절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사실은 했는데 정말 엄마인 감정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엄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소연 씨가 보여주더라고요. 진짜요? 아이들을 감쌀 때 네. 엄마들은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만 보였을 거예요. 그렇구나. 매일매일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하면서 진짜 마리한테 너무 마리가 불쌍하고 그때 왜 다른 감독님 맞아요. 하시는 프로그램 때 마리 앙투아네트한테 할 말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저 진짜 울면서 말했거든요. 마리아, 매일매일 너랑 만나는 시간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것 같아. 다시 태어난다면 프랑스로 시집 가지 말고 오스트리아에서 사랑받는 막내딸로 정말 네가 좋아하는 뿌띠 트리아논 같은 곳에서 정말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살았으면 좋겠어. 꼭 그러길 내가 매일매일 꿈속에서라도 바랄게. 너무 고맙고 사랑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연 씨한테 아주 재밌는 팬클럽이 계시죠? 네. 재밌는 이름의 팬클럽. 네, 저도 20년 됐지만 팬클럽도 이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게. 네, 맞아요. 지금 그때 초등학생 팬분이 벌써 군대를 갔다 오고 막 어머. 이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팬클럽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팬클럽이 소파리와 소떼들입니다. 제가 소파리거든요. 그래서 소떼들이 저희 분들이고 사인을 해줄 때 사인 받는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그 그러니까 소의 등에 붙은 소파리가 전 거예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소떼들이고
걔가 그 안에 너무 엉덩이에 붙어 있는 소파리다. 아니 나도 너무 의외인 거지. 이렇게 꽃 좋아하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 소윤 씨 제가 네. 이거 근데 이거 한번 해줘 보세요. 뭐요? 뭐냐면 우리 보통 오디션 볼 때 네. 이제 소프라노라고 네. 파트를 쓰긴 하잖아요. 네, 어떤 네, 분들이 네. 그러면 소프라노인데 네. 제가 보통 그래요. 그럼 소프라노 음역대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러는데 또 소프라노라고 직접 해놓고 소프라노스럽지 않은 노래를 하면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쵸. 그러면 이거라도 좀 해보세요. 뭐 아니면 이 부분을 좀 해보시겠어요?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야? 뭐냐면 아니에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뭐지? 크리스틴의 카덴자예요. 어떡해. 그 앞으로 이제 소프라노라고 본인이 오디션에 쓰면서 오디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카덴자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쉽진 않죠. 안 쉽죠. 네, 안 쉽죠. 근데 이 부분을 하시면 일단 모든 오디션에서 소프라노라고 어필하실 수 있어요. 네, 어딘지 알죠? 맨 뒤에 따라라. 압니다. 네. 아니, 해보시고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세요. 감독 입어서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제일 떨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음역대를 소화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너무 먼 길을 갑자기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하긴 했는데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가요? 진짜 가요? 그럼 앉아 계실래요? 저 뭐 코너 하나 하는데.